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제일교회 철거 관련해서 깡패 용역들의 수사는 하지 않고 피해자인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12월 8일부터 정세균 총리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에 따른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동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인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생활 속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에 따른 공동변호인단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1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11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각 단계별 구분을 위한 기준은 주평균 1일 확진자 수만이 그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이고, 확진율, 즉 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는 그 구분 기준이나 지표에는 없다. 그 이유는 자신들 마음대로 그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그 중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여 대한민국을 통제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즉 문재인 정권의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통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방역인 것이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세균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의 내용 중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을 보면 비의학적, 비과학적 기준을 정권의 마음대로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 허가 기준을 보면 식당은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카페는 포장 배달만이 가능할 뿐이다. 식당의 이용자들은 일부 요리 및 반찬은 수저와 젓가락으로 서로 나눠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임에 반해서 카페 이용자들은 자신의 컵으로 자신의 음료만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비말이 감염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위험한 것은 카페보다 식당이다. 심지어는 일반 카페는 영업을 못하지만 음식점 허가를 받은 카페는 영업이 가능하다. 비의학적, 비과학적 방역 기준인 국무총리 지침에 의하여 카페 영업자 재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다. 둘째, 이 지침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결혼식도 할 수 없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려는 것은 행복 추구권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결혼식 속에서 가족들과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에 따라 가족인 경우에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가족이라면 그 수에 제한 없이 집합할 수 있다. 기가 막힌 정권이다. 산 사람의 행사는 금지되지만 죽은 사람의 행사는 허용된다. 국무총리 지침에 의하여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명백히 위헌이다. 셋째, 더 터무니없는 것은 정신적인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재산권보다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일반 관리시설, 즉 영화관, 공연장,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만 띄우고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2단계 이후부터야 비로소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더욱이 공연장의 경우에는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 이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에 교회 등의 경우 1단계에서부터 식사 자제 권고가 내려지고 1.5단계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고 정규 예배의 경우에도 좌석수의 30%, 1.5단계에서 30%, 2단계에서 20%, 2.5단계에서는 비대면 20명만 가능하고 비대면 3단계에서는 비대면 1인 영상만으로 제한을 받는다. 사실상 2.5단계에서부터는 종교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국가가 예배의 형식에 관여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지침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명백한 위헌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거리두기는 정치 방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나팔수 언론을 통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고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나팔을 울려대고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고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검사자 대비 확진율은 1%대로 거의 일정한 사실인데 문 정권은 이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감염자 수만 급증하는 것처럼 사실을 은폐한다. 문재인 정권은 수도권의 경우에 11월 19일부터 1.5단계, 11월 24일부터 2단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2.5단계로 계속해서 그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검사자 수를 확인해 보면 검사자 수를 폭증시켜 단계 조치의 요건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11월 1일 날 당시는 1단계인데 24,838명을 하루에 검사했고 누적 확진율은 1%밖에 안 된다. 11월 18일 11월 19일부터 2단계로 1.5단계로 시행 전에 1단계보다 2만 명이 더 많은 45,525명을 검사를 해서 결국 확진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 그 뒤 11월 24일 2단계로 올리기 위해서 4만 5천 명보다 12,000명이 더 많은 57,455명을 검사했지만 확진율은 1.1%로 동일하다. 12월 8일 2.5단계로 강화하기 위해서 5만 7천 명에서 무려 2만 명이 다시 늘어난 7만 1,274명을 검사해서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누적 확진율의 변동은 거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유권을 맞추기 위해서 1.5단계로 강화하기 위해서 검사자 수를 늘리고 다시 2단계로 강화하기 위해서 검사자 수를 폭증시키고 검사자 수를 7만 명이 넘게 검사하면서 2.5단계의 조치 요건을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진단 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는 1%대로 거의 변화가 없다. 결국 대한민국은 1%가 감염자라는 것이다. 즉 5천만 명 중 약 50만 명 이상이 감염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감염자 수가 많은 것은 3억 3천만 명 중에서 2억 1천만 명, 즉 인구의 66%가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인구의 6.2%인 322만 명만을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적은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K방역의 우수성을 외치며 감염자 수가 적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다 눈가림뿐이다. 더욱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진국들처럼 이미 개발된 모더나나 화이자사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12월 8일 백신을 선구매한다는 얘기만 했다. 할 것이라는 얘기다. 공허한 발표만을 할 뿐 백신 접종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추호도 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을 하여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과 교회를 통제하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전체주의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백신 접종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회피하는 것이다. 공동변호인단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치 방역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주 전국의 교회를 대리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조치에 대하여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이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에 대하여 강현재 변호사님께서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이 미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정한 경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 이념을 지키는 국민의 파수꾼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경찰은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결국 알맹이도 없는 경찰 수사권 독립 하나 하사받자고 정권을 대신해 많은 불의와 피를 묻히고 앞장서 충성했다. 중공과 북한에 굴종하며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간첩왕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고 6.25 때 공로로 북한에서 훈장을 받은 자를 우리 국군 창설자로 유공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미친 정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지시와 압박에 굴종하고 영혼 없는 꼭두각시처럼 충성해왔다. 국민의 경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경찰청은 2020년 12월 12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 목사에 대한 대정부 보여주기식 총출동 수사는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에게 문재인 정부에 잘 보이고 상급을 받기 위한 당연한 수순인 모양이다. 경찰의 눈은 한쪽만 달렸는지 용역들의 범죄는 인지가 되지 않는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만 이미 강제 수사를 시작하였고 조합과 집행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것이다. 지난 목요일 12월 10일 아침 서울 종암경찰서는 강력계 형사 8명을 동원하여 개인 유튜버의 주거지까지 찾아왔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뿐만 아니라 교회 관계자들을 무더기 소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수사를 마치 주인에게 채찍질 당하는 말처럼 허겁지겁 서두르고 있는 양상이다. 조합장 장순영, 법원 집행관들, 용역업체 및 용역자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고 범죄 앞에 눈 감고 있으며 이른바 정권에 찍힌 반문재인 투쟁 국민들만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형평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 수사가 아닐 수 없다. 형평성을 상실한 수사는 공정하지 못한 수사이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는 그 자체로 이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경찰은 지금 당장 조합 사무실, 장순영의 자택, 용역업체 사무실, 용역업체 대표 자택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저들이 강목과 기름통을 들고 와 기왓장을 사람에게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차들을 불태우고 집단 폭행을 한 모든 행위를 즉시 인지하고 신속히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교회 수사를 명목으로 개인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 첫째, 체포영장도 없이 개인 유튜버를 성남주거지에서 서울종합경찰서까지 체포하여 경찰서까지 인치하였는데 이는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경찰은 이미 동행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 이미 동행이 되려면 우선 경찰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또 동행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개인 유튜버에게 전혀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경찰은 체포 인치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개인 유튜버를 상대로 불법 신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리 고지 없이 이루어진 신문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셋째, 압수 직후에는 압수물에 대한 압수 목록을 교부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개인 유튜버나 변호인에게 압수 목록 교부를 하지 않았다. 넷째, 압수물에 대한 봉인 절차도 피압수자인 개인 유튜버와 또 변호인의 참여 없이 경찰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물을 봉인하면 피압수물의 원본성과 무결성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압수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다. 이 압수물들은 더 이상 증거 능력이 없음을 선언한다. 경찰은 절차를 위반한 불법 수사, 졸속 수사, 교회만 수사하는 편파 수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는 국가 폭력 행위와 같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 정권의 모든 권력 행사는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거짓말로 사기를 쳐도 알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목숨 걸고 대항하는 성도들과 목사들을 고작 5년짜리 세상 권력과 힘으로 제갈 물릴 순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우리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항하여 같이 싸워 나갈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편파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